그 유명한 일본도 사건. 아, 예, 1999년에 한일 해양 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해수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한테 일본도를 보냈어요. 할복하라고. 예. 할복하라고.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제게 어떤 제보를 줬냐면 용산 행정관이 그러는데 네 사주를 김건희가 봤다더라. 어머. 어? 네, 자 워낙에 빌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빌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친 빌런들 박살내는 시간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예, 오늘 빌런 몽둥이 한 분 와 계시거든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가 놓친 빌런들. 자, 빌런 잡는 데는 이분만한 몽둥이가 없습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유독 신나신 것 같은 아니, 건. 아, 오늘 신나게 욕하면 되잖아요. 예, 오늘 박살을 내주셔야 돼요. 근데 네. 사실 오늘 준비된 이 놓친 빌런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빌런이에요. 예. 작은 빌런이 아니야. 맞아요. 네. 예.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야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놓쳤어요. 네. 왜냐? 너무 더 심한 빌런들이 그러니까 많다 맞아. 보니까. 네. 그게 항상 찝찝함으로 남아 있었는데 오늘 박살 냅니다.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정리를 내주실 허재묵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매주 나올 때보다 댓글은 따뜻합니다. 허잼 좀 써줘라. 허잼입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놓친 빌런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빌런 누굽니까? 빌런 특집 언론 편입니다. 먼저. 네, 첫 번째 빌런은 류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류희림 아, 진짜 네. 오랜만에 이름 악명 나오는 것 높죠.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이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일선에 서 있는 인물인데 네. 지금 청부민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부 비판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어라. 어디에? 방심위에. 네. 어. 민원 사주. 네, 그래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오늘 유림에게 언론사들 엄청나게 큰 징계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민원 사주를 통해 가지고 언론사들 징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하려고 했을 때 이 네. 사람이 막 정보 흘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윤석열 편을 많이 들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주 예.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휴대폰을 2번을 바꿔요. 계엄 이후에 한 번 바꾸고 지금 류일임에게 이런 그 민원 사주 직접 보고했다는 간부의 폭로가 나오니까 그때 또 한 번 바꾸거든요. 야, 예. 굉장히 짧은 시기에 2번을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네. 증거 인멸이다 굉장히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강 문제로 지난 25일에 사표를 냅니다.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사표 낸다고 끝 아니다. 이거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된다. 출국 금지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태 시점을 두고 지금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또 알바끼 인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최민희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어디 가시면 보좌관들이 소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적인 일을 해야죠. 지금 업무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심위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세요. 잠겨주고요. 안 열어주고요. 위원장실. 위원장님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혼자 다니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 중요한 일정 뭡니까? 그런 것까지는 처음부터 저한테 말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뭐 비밀 요원인가요? 비밀 인원이세요? 위원장이? 네. 네. 아무튼 뭐 조금 뭐 난감하다 싶으면 잠적을 많이 하다가 네. 근데 이번에는 돌연 또 사직서를 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첫째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직서 내기 며칠 전부터 짐을 조금씩 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부속실장 등 보좌진들의 얘기인데 지금 중평은 그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지. 이상하다 이것이고 어. 저희가 추정키로는 사실 지금 이 사람이 권익위에서 감사원에 유희림 관련한
감사를 해라. 음. 이렇게 이첩을 했어요. 감사원으로. 네. 근데 그 내용이 빼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넘길 때 요약하면 민원 사주에 의혹이 있다. 음. 예, 이게 사실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보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재개했고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추정키에는 어떤 유력 캠프로 도망가려 그러는구나. 아, 유력 캠프. 예, 살 길을 찾아서. 네. 예, 예를 들면 지금 그 방심위에 있으면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힘은 다 같은 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 윤석열이 임명한 뉴이림을 다음 그 대선 주자가 보호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힘이 또 보호해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민원사주 얘기할 때마다 사실 국힘 의원들도 방어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기 어렵지. 네, 네, 이거는 음. 이 민원사주 뭐 청부 민원 이렇게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네. 동생 그렇지. 이게 류희림이잖아요. 네. 근데 류희목이란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죠. 예, 네. 게다가 쌍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 직원이 보기에 류 씨도 흔하지 않은데 류희목, 류희림 이상하다.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동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인터넷 검색만으로. 네. 뿐만 아니라 아들, 뭐 친척, 처제, 그러니까 네. 친인척. 지인들까지. 뿐만 네. 아니라 과거에 몸담았던 곳에 쭉. 아. 예, 그래서 뭐 이게 한두 건이 한두 아닌데, 건이 아니야. 예, 같은 건으로 뭐 저희가 100여 개까지 찾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네. 중요한 건 복붙. 아, 똑같은 그렇지. 내용을. 아, 오탈자도 같았고. 예, 예, 핵심이에요. 오탈자가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빼박 청부 대박입니다. 민원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추정키로 야 기름장어다 진짜. 음. 좀 아까 기회주의자가 더 위험하다고 네. 했는데 이분도 기회주의과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캠프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들어간다면 검사 출신 한동훈 캠프에 가겠구나. 혼자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추측으로. 추측으로. 예, 왜냐하면 그 한동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좀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캠프로 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보호할까? 야, 이렇게 제가 오히려 생각하고 위험하죠. 있었습니다. 예. 보호해주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렇죠. 이 예. 사람은. 빼박이에요. 빼박이 빼박. 너무 예. 많으니까. 예. 야, 근데 그 굉장히 억지 부려가지고 방심위원장을 한 번 더 해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네. 이번에 사퇴를 해가지고 네, 저는 제 추측이 유력할 것 같고 그 어찌됐든 이제 그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이 사직서 수리는 이진숙이가 하는 거예요? 수리는 네. 방통위가 이제 방통위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에다 사직서 내. 예, 내면 인사혁신처와 의논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의논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에 보내는데 대통령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이죠.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오후에 확인하고 온 거는 네. 방통위에 아직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이진숙이 어. 외국 나가 버렸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오늘 오전 10시 네. 35분 이진숙은 또 왜 미국 간 거예요? FCC 위원장이 바뀌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FCC 위원장과 양국의 방송통신 협의하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바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음 빌런이 두 번째 빌런은 예. 연결 때려잡으러 싹돼 가요. 있네. 언론 빌런의 끝판왕 이진숙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에 헌재에서 본인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당시에 기자들 만나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그 확정된 것처럼 쓰지 좀 말아라. 이거 법적 절차 진행 중인데 확정이 말이 되냐? 보도 지침 내리는 것처럼 기자들한테 훈계를 하거든요. 이걸 두고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마디 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로.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그것은 내란이다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얼- 않습니다.
119 폭동은 또 폭동이라고 생각하나 네. 보네. 왜냐면 그거는 윤석열이가 폭동을 일으킨 거 그렇죠. 아니니까. 네. 아, 그런가 보네. 아. 야, 대단하다. 그 오늘 네. 어제 단독 보도 하나만 더 전달을 네, 드리면 네, MBC 네.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앉히려다가 지금 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시켰어요. 2인 체제 이거 안 된다. 그렇지. 이준숙이 여기에 바로 불복하고 항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더 나가서 현재 EBS 사장 김유열 사장을 직무정지 가처분해달라 신청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유는 김유열 사장 임기가 끝나는데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내 임명권 행사가 지금 침해된다. 네가 빈자리를 빼줘야 내가 늘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도피성, 외유성 뭐 출장을 지금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한데 와. 좀 아까 그 소송 있잖아요. 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저희가 정신 차려 이진숙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김유열 사장은 본인이 복귀하고 싶다고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그 신동호에 대한 임명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을 김유열 사장이 했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EBS법에 보면 다음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사장이 사장 역할을 대행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EBS 있어요. 법에 나와 아, 있어요. EBS 예, 법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 그런데 아. 김유열 사장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그러네. 왜 법을 싸우려면 법원의 소송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못하고 비겁하게 음. 우회해서 아, 김유열 그래요? 사장에게 아, 이게 지금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가처분 신청이네. 웃기는 거라니까요. 아. 근데 이게 그 김유열 사장이 나간다 하더라도 신동호 사장이 들어올 수는 못 없는 들어와요. 거잖아요. 근데 아. 나가는 판결도 안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반응이 지금 각종 그 사이트에 이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 법률가들 반응이 야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 나타나. 아, 이거 진짜 징글징글하네. 아, 이건 아예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네. 신청이었네. 근데 이제 자유는 있죠. 가처분 신청을 한번 할 하건, 자유는 있죠. 네, 저를 권성동이 고발하건 네. 고발의 자유는 다 있습니다. 네. 이진숙 아무튼 지금은 현재 미국에 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문제인 게 지금 SKT 유심 개인 정보 예. 털렸잖아요. 이게 난리입니다. 2천만 건 정도 털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각종 거기에 막 걱정을 낳고 이런 상황인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과가 있어요. 어머. 아, 방통위가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기부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어. 이진숙이 그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의 역할은 방통위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안 돼서 음. 저희가 아침에 이제 이진숙에게 경고하려고 네. 봤더니 10시 35분에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아, 오전에. 예, 오전에. 예,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다가도 와야 될 판인데.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곧 성명이 나갔는지 아마 제가 오는 중에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진숙 빨리 돌아와서 이거 해결해라. 네. 그렇게 성명을 냈죠.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숙이가. 저거는 그 방통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사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억 네. 13억 때문에 13억 예산을 우리가 국회가 삭감해서 막 자기가 유감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 13억이 이 법원 소송비 깎은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래요? 아. 13억 기본 예산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 기본 예산 안에 아. 방통위 지금 없는 위원들 어.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해 버렸고요. 아. 예, 그리고 당연히 삭감해야 네, 되는 그리고 거죠. 법원 소송비 이것도 법원을 상대로 그러니까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면 저희가 삭감 안 하죠. 판판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는 거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비용 뭐 그냥 우리가 삭감하겠다 했더니 네. 얘기하는 게 자기 탄핵한 비용 있잖아요. 본인 탄핵했잖아요, 저희가. 네네. 네. 그 소송비가 한 4, 5천 들었거든요. 아. 많이 잡아서 4, 5천인데 그 비용을 국회의원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물어내라고 어떤 그냥 말로 주장을 하고 있는 아니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저는 물어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표현을 바꿔서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소송을 할 듯하게 네.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 이진숙 이렇게 네. 하고 성명서 냈어요. 정말 내구조가 이상합니다. 이진숙은 이 사회가 정상화되면은 네. 치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근데 본인 진짜- 개인 차원에서. 진짜 빌런들이다. 와. 아 진짜 빌런들이에요. 네. 네. 근데 빌런의- 징글징글해. 빌런의 수준이 진짜 징그럽고 네.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진숙을 종군 기자라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MBC. 그래서 제가 그 민원연 사무총장 때 이진숙 씨를 불러서 토론회를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종군 기자가 왜 이러지?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종군 기자라니까 MBC가 그렇다니까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1년 과정을 보면서 아까 기회주의가 제일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MBC가 그때는 그가 종군 기자 연할 때는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갈 때예요. 네. 그래서 노조 활동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뀌었던 건 언제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돌아서 방송 장악의 아. 여장군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방송 장악의 여장군이 될 때 정권은 바뀔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죠. 아, 네네. 왜 그랬을까? 그때 어. 민주당 후보가 이명박한테 530만 표 차로 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진보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왕패를 하니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예, 그냥 막 100만 표 이렇게 지면 아. 그래도 희망의 싹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아. 530만 표 차로 지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제 진보는 죽었다 이런 아. 분위기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선 거예요. 와, 아 그런가? 그래서 기회주의라는 얘기 아까 강의하시더라고요. 오. 들으면서 맞아 이 빌런들은 다 기회주의야. 그럼 류일임은 이념형이나 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저한테 얼마나 깍듯한데요. 유일임이 네, 언제요? 국회 나오면 아, 저한테 요즘요? 인사하러 와요. 아, 요즘도? 위원장실로 인사하러 온다니까. 와, 그래요? 그럼 인사하러 와서 너무 깍듯하고 너무 부드럽게 인사를 해요. 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다그쳤어요? 더 다그쳐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아니 그런데 어.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요.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비밀의 숲이란 드라마에서 보면 한 끼 식사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오면 저는 탁 방어막을 치고 야 음. 역시 기름장어다 속으로 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하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정말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면 그 기회주의의 힘이 저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든다니까요. 무기용도 밥 잘 안 먹죠. 아, 밥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네. 녹화 끝나고 식사하시죠. 뭐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면전에다 대고 저 밥 안 먹습니다. 왜 우리 패널들하고도 안 먹는 거예요, 형님? 너네도 언제 권력자 될지 모르니까. 네. 아니 저도 밥 안 먹습니다. 네. 한 번도 제가 밥 먹자고 안 했죠. 그렇습니다. 어. 네. 면전에서 그냥 저 바로 지금 거절합니다. 한 7년 같이 이랬는데 밥을 같이 야, 먹은 밥 적이 먹지 없어요.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빌런 만나러 갑니다. 언론 지났으니까 인권기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아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 최고야. 영상도 있긴 한데 검사 출신. 12.3 계엄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김용현 내란 주동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황당한 안건을 밀어붙인 사람이거든요. 이때 인권위가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비화한다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한 국회의원들한테 오히려 폭언을 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길 막지 마세요. 반면서지 마. 벌써 반면서. 일로 와서 이런 거좀 막아요, 빨리. 이러면 막기는 뭘 막어?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당신 그냥 가라고. 만만해 지금. 꼴 보기 싫어? 반말이 나는 게 먼저 했어. 그래 하지 마. 근데 왜 나는 비켜줘야 돼? 당신 막으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안건 올려서 그 막으러 왔어요. 요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을 챙기자고 하기 때문에 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항의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이거 웃기는 장면, 이렇게 웃기는 장면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검사 출신. 예, 저 사람이요. 네. 1990년에 와. 검사 하다가 옷 벗게 된 한 계기가 된 것이 변태 영업. 예, 변태 영업 걸려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태 영업에서 딱 걸려놓고 나중에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에다 어떻게 쓰냐면 말하자면 폭도처럼 들이닥쳤다는 요지로. 아, 그러니까 예, 경찰이. 예, 경찰과 그러니까 이 기자들을. 기자들이가 네. 검사일 때 그 유흥주점에서 이제 놀았던 거야. 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경찰이 변태 영업 단속 나오고 단속을. 그거를 KBS가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자가 검사야. 네. 검사가 경찰을 폭행을 폭행하는 합니다. 게 찍혀. 그리고 그 찍는 네. KBS 기자를 네. 보복 수사를. 또 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야, 진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끝판왕이야. 발언도 굉장히 센 게 지난 2월에는 윤석열이 탄핵되면 헌재를 부셔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글을 씁니다. 네. 그리고 역사 강사 전환기 씨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해주시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내가 지금 공직자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 해주겠다. 이거 공직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이 국가인권이라니. 아, 이 이런 사람은 이름이라니.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도 사건. 아, 예, 1999년에 한일 해양 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해수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한테 일본도를 보냈어요. 할복하라고. 할복하라고. 그런데 야. 여러분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1999년이에요. DJ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 많은데 이 네. 사람이 미친 빌런의 최고봉 같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음.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 세계 인권 기구에서 대한민국을 정말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예, 그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네. 상임위원이 이러면 위원장 정도는 그러지 마십시오 좀 해줘야 되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국제인권기구에 서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리라고 하는 인권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재를 비판하는 편향된 서한을 보냅니다. 내용이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있다.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내용인데 아 이거는 실제로 이 간리가 우리나라를 지금 국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B등급 강등된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집트, 태국 군부 쿠데타 있을 때 B등급으로 강등을 한다고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지금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매국행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잃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쟁력을 완전 다 떨어뜨리고 위신을 추락시키잖아요.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건 사실 DJ가 목숨을 걸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분도 몇 네.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그럼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빛나는 업적이 6.15 말고도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예요. 음. 원래 문화부 홍보조정국에서 방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책 업무를 정부가. 아. 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게 DJ인데요. 그분이 방송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그 방송 민주화 독립의 기초가 됐거든요. 그게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된 거고 또 하나가 인권위원회입니다. 아. 인권위원회를 DJ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이 곳곳에 이런 거의 미친 수준의 빌런들을 찍어 넣은 곳이 다 DJ가 만든 민주 국가의 상징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그리고 인권위원회 이런 데예요. 그리고 권익위가 아. 원래 부패방지위원회로 DJ가 만든 거예요. 그 아. 권익위에도 빌런들이 많고 그 빌런 중에 하나가 지금 방통위에 와 있잖아요. 부위원장으로. 거의 한 30년을 후퇴시켰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예. 와. 아니 의원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안 갔잖아요. 네. 인권위원장이. 아 그리고 이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네. 역시 기회주의 안창호. 창궐이다. 그거 뭐냐면 이 안창호를 제가 그 김희수 재판관과 함께 같이 제가 인사청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봤겠죠. 계속해서. 네. 그런데 이분이 박근혜 탄핵 때 전원일치 예. 그 탄핵할 때 그때 재판관이었어요. 헌재 그렇습니다. 재판관. 네네. 그 뒤에 엄청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가 후보 시절인가 유력할 때예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행사에 온 거예요. 네. 이분이 우리 행사가 뭐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행사에 네. 왜,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그때는 그냥 온 거예요. 그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예, 신분은 제가 어. 그 변호사였겠죠. 아, 네. 예, 그런데 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저한테 또 그 유일임의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 너무 반갑게. 근데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어. 추천한 분이니까. 네. 그런데 막 너무너무 다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네. 저 동그란 얼굴이 웃으면 좀 귀여우세요. 아.
그래서 제가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또 솔직하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렇게 웃더라고요. 와, 진짜 열심히 사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반성합니다. 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더 그러니까 열심히. 기회주의자가 많네. 도처에 깔렸네.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은 자리를 받으면 그것에 부응하죠. 최선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 생기게. 계속 갈아타는 거야, 예. 계속. 네. 환승주의자. 환승주의. 계속 환승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혹시 민주당 후보가 네. 또 500만 표 차로 이기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환승할 수도 이쪽으로 있다. 네. 또 환승할 수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본시 권력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말을 잘 듣거든요. 맞아. 네. 자,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빌런. 마지막 빌런입니다. 오늘 사실 빌런이 많은데 최대한 저희가 5명으로 추려봤는데 마지막 빌런은 진실화의 박선영 위원장입니다. 여기도 좀 골 때리긴 하는데 임명 시작부터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영이 12.3 비상겸 다음 날 12월 4일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이 글에 대한 감사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12월 6일에 윤석열이 바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진실화의 이게 장관급 인사인데 이때부터 자격 없다 비판을 받는데 왜 자격이 없냐? 과거 발언을 좀 보면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실화의 역할이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진실되게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기관의 하는데. 수장인데 네.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 왜곡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코미디는 없습니다. 없는 코미디입니다. 지난 24일에 5.18 관련 국회에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그거 하라고.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명백한 거짓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그거 하라고.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거부터 틀린 말이에요. 모르는 그러니까, 게 됩니까 이랬어요. 예, 저분이 지금 자기를 퇴장시킬 권한이 위원장한테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145조, 149조에 보면 의원이 이러저러 할 때는 발언권을 정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고요. 네. 그거보다 또 다른 조항에는 장례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는 참고인도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분은 저 요지는 뭐냐면 의원들한테만 해야 돼. 너 나는 참고인이야. 혹은 나는 기관장이야. 나한테는 할 수 없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골라도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에는 방송 장악 선봉장 내려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실 이게 넬슨 만델라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과거사를 청산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식 방법이 있잖아요. 끝까지 잡아서 족치는 거. 마지막까지.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틀린 게 있어. 그럼 정말 무자비한 이제 정말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신선하고 넬슨 만델라가 아마 거의 뭐 몇십 년을 투옥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칭송받았는데 우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진짜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자였어요. 네. 그런데 저분이 하는 건 진실을 왜곡하고 안 밝히겠다 이거죠. 아니 지금 가장 대표적 역사 왜곡이 5.18 북한 개입설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과거사 위원장이 이거를 제일 먼저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저런 태도를 보이고 모른다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저게 논란이 있었다고 비켜가서 다시 논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위원장이. 저건 예.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끝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요. 네. 그러다가
징역까지 살았어요. 2년. 네. 네. 이렇게 끝난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 맞아요. 날짜가 네. 12월 6일에 윤석열이가 네. 임명을 했는데 네. 12월 7일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이 사람을 거기 딱 앉혀놓은 거잖아.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 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탄핵 과정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위기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임명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너무 네. 불안했어요. 네. 그 윤석열 변호인 중에 한 명이 박선영이 있는 건물에서 서성였다. 저거 왜 왔겠냐? 박선영을 만나러 온 거 아니겠냐? 그럼 박선영을 왜 만났겠냐? 네. 정영식 재판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작은 정보도 막 수집할 그렇죠, 그렇죠.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보가 있었죠. 기자가 보고 그걸 즉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불안해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 빌런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예. 윤석열, 김건희 유유상종.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코너를 만약에 1년 내내 하는데도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안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5명을 네. 하루씩 잡아도 계속 계속 나올 해야 수 있는 돼요. 내용이라서. 이진숙 진짜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시자마자 아니 왜 빌런 5명밖에 안 해서 더 많은데 네, 계속 아쉽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네. 이진숙과는 진짜 악연이에요. 우리 의원님하고는 이진숙. 저는 그 사실 김건희와 제가 악연인데 김건희와.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못 되고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오고 맞아요.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제게 어떤 제보를 줬냐면 용산 행정관이 그러는데 네 사주를 김건희가 봤다더라. 어머. 어이? 위원장님? 네. 최민희의 사주를. 기자가 네. 김건희가 내 사주를 봤다더라.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데 제 사주가 윤석열을 역하는 사주고 내가 정부에 들어가면 윤석열을 해한다 그래서 당신을 임명 안 한다고 그래요? 용산 행정관이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유력 언론사 기자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머 웃기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전개 과정을 보니 그게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요? 이것도 왜냐하면 처음인데. 용산에도 무속인이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제 사주가 윤석열을 역할 사주면 정부에만 들어가면 역하겠습니까? 밖에 있어도 역하겠지. 그렇죠. 와. 네. 이거 저 궁금해서 와. 지금 다시 취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궁금해서 단지. 야, 그러면은 사실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많죠. 네. 네. 방통위원까지 사주를 넣을 정도면 진짜 김건희는 바쁘긴 바빴겠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지난 대선 때 와. 이재명 후보를 쪽 패널이었으니까 네. 와, 대단한데. 김건희의 건자가 건진의 건자와 같다는 유튜브 보도가 있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김건희 팬클럽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또 그거 한데 돈 좀 썼죠. 아, 오늘 참 그 그래요? 얘기 우리 안 해요? 김건희 청문회 불출석 아. 사유서.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네. 예, 몸이 아프다 그런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심신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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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꽝인 것이 보통은 심신쇠약 혹은 무슨 질병으로 안 나오면 진단서를 붙여야 돼요. 진단서가 없었어요. 그냥 심신쇠약으로 못 나온다고. 그래서 제 페북에 글을 올린 이유는 불허한다.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예요.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매불쇼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은 돼. 예, 아니 왜냐면 끈 떨어졌지. 한번 붙읍시다, 김건희 씨. 왜냐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남친은 되게 무뚝뚝하고 방송도 잘 안 듣는데 최욱 씨 팬이에요. 저는 김건희도 최욱 씨 팬일 거라고 생각해.
밥 한 그래서- 번 먹어요. 아니 하긴 유부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재밌다니까요. 저는 아주 막 잘 때 들어서 귀에서 소리가 막 알겠어요. 울리는데 김건희 씨는 뭐 지금 이제 권력자가 아니니까 식사 가능합니다. 밥 먹는 걸로. 그래서 출석하십시오, 김건희 씨. 아, 예, 출석하시고 출석 안 하면 네. 아마도 우리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자고 하고 위원장은 아.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음. 높다.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처음으로 김건희 필체가 공개됐습니다. 사인. 거기 사인을 맨 밑에 본인이 해야 돼요. 아 네. 본인 사인이 네, 서명이? 그래서 그 필체를 활용해서 많은 걸 또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뭐 할 게 뭐 있어요? 필체? 그 김건희 논문, 논문?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음. 예, 그러면 교수들이 쭉 사인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인 필체가 한 사람인 것 같다. 아.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막 추적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필체 대조에 보면 또 재밌는 아, 사실이 그래요? 나올지도 야. 모르겠습니다. 네.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시네. 아니 저 7개월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진짜 꼼꼼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빌런 5명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세상에 너무 빌런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